상황과 맥락, 센스를 챙기자.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기. 회사에서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바빠요? 란 질문입니다. 이 세 글자만 들으면 겁난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도 흠칫 놀란 적이 있나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한 적이 있나요? 여러 사례를 알아보고 상황에 맞게 듣고 행동하는 센스를 지켜보도록 해요. 일단 증상을 구체화하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문제를 문제라고 인식해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 과장, 노사원 바빠요? 노사원, 네,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야근하게 생겼어요. 이 과장, 그렇군요. 무슨 일 하나요? 노사원, 결산보고서 자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장, 그거 별로 급한 일 아닌데. 일정 남았잖아요. 노사원, 오늘까지 마무리하려고 마음먹어서요. 이 과장, 노사원, 마음보다 중요한 건 회사 일정이 아니겠어요? 노사원, 그렇지만 저는 마무리해야 개운할 것 같습니다. 이 과장, 거참 답답하네. 더 급한 일이 이제 여기 있다니깐요. 노사원, 업무 지시하시려고요? 말씀하세요. 이 과장, 알아서 센스 있게 받으면 좀 좋나요? 맑게 못 알아먹네 참. 노사원, 죄송합니다. 토닥토닥 노사원, 상사에게 구박받아서 기분이 상했을 거예요. 많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일을 시키려면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면 되지. 괜히 바쁘냐고 물어놓고 왜 혼자 급발진이야. 이런 생각에 당황스러울 거예요. 어쩌다 맑게 못 알아먹는다는 말까지 들은 건지 생각할수록 아리송합니다. 노사원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은 녹음을 하고 반복해서 다시 들어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텍스트 그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충실한 반응이었으니까요. 역으로 이 과장 입장에서는 노사원이 되바라졌다고 오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신호를 줬는데도 거절하다니. 철벽 방어를 치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 나름대로 친절하게 이야기하려고 돌려서 이야기한 상황인데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니 더 화가 날 겁니다. 이 과장이 기대했던 그림은 이렇습니다. 이 과장, 노사원 바빠요? 노사원, 과장님 괜찮습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이 과장, 이것 좀 봐줄래요? 급하게 처리할 건 이거라서요. 노사원, 네.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반응해주길 바라는 상사의 마음. 그래서 어떤 곳에서는 회사어라는 용어를 쓰며 바빠? 라고 물어보는 건 곧 일을 받으라는 뜻이니 외우라고 시키기도 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 그냥 괜찮다고 하고 일 받으라고요. 하지만 이것도 모든 상황에 100% 적용되지는 않아요. 100% 정답은 없다. 그럼 모두가 바라는 적절한 반응이 하나로 정해져 있을까요? 또 그렇진 않습니다. 다른 예를 볼게요. 이 과장, 고사원 바빠요? 고사원, 과장님 괜찮습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이 과장, 나는 안 도와줘도 되고요. 주변 정리 좀 하세요. 고사원, 알겠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이 과장, 노사원 바빠요? 노사원, 네,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야근하게 생겼어요. 이 과장, 바빠서 주변 정리가 미흡했던 거군요. 일 정리되면 주변 정리도 하면 좋겠어요. 노사원, 알겠습니다. 이거만 마무리하고 정리할게요. 고사원은 암기한 대로 열린 마음으로 반응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뾰족한 잔소리뿐. 오히려 방어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졸지에 시간이 있는데도 주변 정리를 안 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 상황에선 오히려 철벽 방어를 한 노사원이 정당한 이유를 대고 잔소리를 피해갈 수 있었어요. 바쁜 사정상 못한 겁니다. 잘못하면 고사원은 원래 지저분한 이미지가 될 위험이 있네요. 이와 다르게 뜻밖의 복이 찾아오는 예도 있습니다. 이 과장, 저기 노사원 바빠요? 노사원, 네,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야근하게 생겼어요. 이 과장, 점심에 외주자분들이 오셔서 같이 식사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거리가 좀 있는 호텔이라서. 알겠어요. 이 과장, 저 그럼 고사원 바빠요? 고사원, 과장님 괜찮습니다. 뭐 도와드릴까요? 이 과장, 점심에 외주자분들이 오신다고 하는데 같이 식사할까요? 거리가 좀 있는 호텔이라서 시간이 좀 걸리는데 여유롭게 먹고 옵시다. 고사원, 와우, 완전 좋죠. 알겠습니다. 여기서는 일을 넘겨받아도 된다는 열린 마음이 호텔 식사라는 복을 가져왔네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답이 바뀌기 때문에 단순 암기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눈치 안 보고 솔직하게 대답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적절한 소통은 상대방과의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합니다. 상황과 맥락, 외부적인 요소를 잘 파악하고 대응하는 과정이 중요해요. 담화의 구성 요소 적용해보기. 앞에서 다루었던 담화의 구성 요소 4가지를 진단해보고 종합 처방을 정리할게요. 1. 화자 파악하기. 누가 말했나요? 이 과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평소 어떤 화법을 쓰나요? 돌려 말하기를 자주 하나요? 바빠요 라는 질문을 자주 하나요? 자주 말한다면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자기 나름의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화자가 평소에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인지 애둘러 말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1차원적으로 이해할지 복합적으로 이해할지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반복되는 데이터로 화자를 파악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상사분의 별명은 내 마음을 맞춰봐입니다. 워낙 돌려 말하는 스타일이라 팀원들이 붙인 별명이에요. 느낌 확 오죠? 처음에 삐끗하더라도 그 상황을 꼭 기억해 두세요. 오답노트에 기록하듯이. 그럼 나중에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2. 청자 파악하기. 나는 어떤 마음인가요? 스스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정말 눈치가 없는 건가요? 아님 알면서도 회피하는 건가요? 은연중에 일을 떠맡을까봐 피했을 수도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으니 스스로의 심리를 잘 파악해 보세요.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추론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기 싫어서 혹은 추가로 더 일을 맡기 싫어서 등등 여러 이유로 무조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척하고 있다면 그런 자신 또한 직시해야 합니다. 척만 하다가 진짜 멍청해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어리바리한 이미지로 굳어지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 스스로에게는 솔직해집시다. 3. 내용 파악하기.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사실 그대로 바빠요? 라는 글자가 귀에 쏙쏙 들어왔는지 확인합니다. 메시지 그 자체로 우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기본적으로 솔직한 태도가 중간은 갑니다. 네? 라고 다시 묻지 않고 소리 자체를 잘 파악해야 얼떨결에 아무 답이나 하지 않고 여유롭게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어요. 심지어 바빠요? 아니면 아빠요? 라고 엉뚱한 말로 되물으면 맑기 어둡다는 소리 듣기 딱 좋습니다. 차라리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세요. 일단 소리부터 잘 듣고 숨은 의도는 그 후에 화자와 상황, 맥락을 고려해 추론해 봅니다. 4. 상황과 맥락 파악하기.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요? 이번 사례의 포인트. 상황과 맥락을 통해 메시지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적절한 추론의 단서가 됩니다. 앞에서 뭐라고 했었지? 지금 회사 일이 많고 바쁜 상황인가? 아니면 여유롭게 커피 마실 수 있는 타이밍인가? 주변이 지저분한가? 잔소리할 타이밍인가? 등등 여러 퍼즐을 맞춰보세요. 안테나를 쫑긋 세워야 상황에 맞는 반응도 가능하니까요. 상황에 따라 평소 화자의 패턴이나 관계 데이터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소처럼 커피 한잔 하시려나? 가볍게 반응했다가 크게 혼나고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방심은 조심하고 센스 있게 대응해요. 20초 문해력 처방. 만약 어렵지 않은 말이 어렵게 들린다면 복합적인 요소가 얽힌 경우입니다. 누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입체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테나를 바짝 세우고 앞, 뒤, 좌우 맥락을 파악했을 때 최적의 대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것이 힘들다면 솔직하게 말하거나 이중적으로 바쁘지만 뭐 도와드릴 일 있나요? 와 같은 복합 멘트를 던져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 자산으로 삼아서 센스를 갈고 닦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화자와 청자 무슨 관계? 사연 많은 동문서답. 화자와 청자는 담화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연인 관계는 둘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고 하죠. 가족 관계도 밖에서 보기와는 영 다르다고 합니다. 친한 친구들 사이의 대화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오해하는 경우도 많죠. 이런 깊은 관계에는 함축된 사연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의 텍스트라도 둘의 관계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도 해요. 그로 인한 불통의 사례를 한번 만나봐요. 이번에는 드라마 천국의 계단의 한 장면을 준비했습니다. 여자. 밥은 먹었어? 남자. 행복하니? 여자. 밥은 먹었냐고? 남자. 행복하니? 여자. 밥은 먹었냐고 묻잖아. 남자. 행복하니? 여자.
왜 묻는 말에 대답을 안 해? 왜? 네. 드라마 속 둘의 관계를 간단히 설명하면 남자는 의분남배인 여자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임을 알고 괴로워해요. 그리고 여자를 다른 남자와 이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여자는 그런 남자의 노력을 알고 남자의 초라한 모습을 걱정해요. 남자는 역으로 여자가 새로운 나와 행복하길 바랍니다. 둘의 관계와 상황을 보면 이 동문서답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지나가다 보면 뭐 저래 하겠지만 알고 보면 아이고 라고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과장, 노사원 밥은 먹었어요? 노사원, 어제도 야근했어요. 이 과장, 그러니까 밥 먹었냐고요? 노사원, 일이 좀 많네요. 이 과장, 밥은요? 노사원, 마감도 얼마 안 남았고요. 이 과장, 밥은? 노사원, 굶어 죽게 하겠어요? 이 과장, 그래서. 비슷한 예시를 재미있게 구성해보았어요. 여기서 퀴즈. 노사원은 밥을 먹었을까요? 맥락을 추론해보면 노사원은 밥을 못 먹은 상황 같습니다. 밥을 왜 못 먹었을까요? 일이 많아서죠. 지금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보다 중요한 문제는 일이 많다는 점. 이 모든 사태의 원인입니다. 노사원은 일을 많이 준 이 과장에게 시위하는 중일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장난스러운 투정일 수도 있고요. 이 대화 역시 둘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영화 명대사가 있죠. 살인의 추억에 밥은 먹고 다니냐? 라는 대사입니다. 주인공 형사가 범죄자에게 던지는 말은 확 느낌 다릅니다. 야, 너 같은 범죄자도 밥은 먹고 다니냐? 이 나쁜 놈아. 밥이 넘어가냐? 라는 분노가 느껴지기도 하죠. 똑같이 밥 먹었냐고 묻는 말인데 사연이 많은 연인 관계, 칼 같은 직장 선후인 관계, 형사와 범죄자의 관계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회피형 동문서답. 조금 다른 분위기의 대화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놀던 언니 2라는 프로그램에서 가수 이영은이 다른 가수에게 보컬 레슨을 해주는 상황을 좀 각색했습니다. 보컬 레슨이다 보니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구도가 형성되었어요. 이 교수, 이 발라드 노래를 선곡한 이유가 뭐야? 초학생, 통 큰 소리를 내고 싶어서요. 이 교수, 이런 발라드 노래 자주 들어? 초학생, 휘트니 스턴 노래 너무 좋아하죠. 이 교수, 평상시에 그냥 댄스곡 들어? 발라드 들어? 초학생, 저 원래 좀 아티스트 길을 가고 싶어서요. 이 교수, 아니 발라드 듣냐고. 초학생, 듣고 싶어도 요즘 그런 노래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아델이나 그런 가수는 좋아해요. 이 교수, 요즘 듣긴 듣냐고. 초학생, 요즘 아델이 앨범도 안 내고. 이 교수는 발라드 노래 자주 들어? 라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초학생은 자꾸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친구가 그냥 물었어도 이렇게 말했을까요? 상황을 보면 학생은 교수님 앞에서 노래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노래방에서 친구들끼리 부르는 상황과 다릅니다. 민망하겠죠. 교수님은 어울리지 않는 노래 선곡부터 짚어보고 싶고 학생은 이 부분을 회피하고 싶습니다. 잘 듣지 않는 스타일의 노래가 잘 부르지 못한다. 라는 이 교수님의 질책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동문서답을 불러온 상황이에요. 담화의 구성요소 적용해보기. 앞에서 다루었던 담화의 구성요소 4가지로 앞서 예로 든 대화를 진단해보고 종합 처방을 정리할게요. 1. 화자 파악하기. 누가 어떤 의도로 말했나요? 화자의 의도가 중요한 순간이에요. 여자는 왜 남자에게 밥 먹었어? 라고 물었을까요? 입 냄새가 엄청 나서 궁금했을까요? 아니면 배가 고파서 같이 밥을 먹으러 갈까 고민이 되어 물어봤을까요? 혹은 불쌍해 보여서 밥이나 사줄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둘의 상황과 관계입니다. 즉, 드라마 속 대화에서는 잘 지내니? 라는 함축된 질문이 보입니다. 잠은 잘 자니? 란 질문도 같은 맥락일 수 있어요. 우리의 기본 욕구가 잘 충족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냐? 이렇게 묻는 거죠. 심층적 의미를 이해해야 이 감동도 느낄 수 있습니다. 교수님의 발라드 자주 들어? 라는 질문도 정말 노래를 얼마나 듣는지 궁금해서라기보다는 발라드를 잘 부르지 못하는 이유를 찾으려는 의도입니다. 대놓고 야, 너 발라드 안 들으니까 발라드 못 부르는 거야 라고 말하는 스타일이라면 대화의 양상이 달라졌겠죠.
저렇게 말을 빙빙 돌릴 틈도 없이 바로 혼났을 테니까요. 2. 청자 파악하기. 나는 어떤 상태인가요? 청자의 배경 지식, 처지나 상황 등에 따라 말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되기도 해요. 천국의 계단 드라마 속에서는 지금 청자는 어긋난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며 낭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자와의 관계 속에 얽힌 배경 지식도 갖고 있죠. 조금 더 궁금한 것은 청자가 얼마나 미련이 남았는지이지만요. 밥은 먹었니? 라는 말에 다른 의미가 있다. 진짜 밥을 먹었는지가 궁금한 것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에 깔고 보면 정말 의미가 다양하게 굴절됩니다. 우리도 이 청자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대화를 지켜보면 더 의미 있어요. 이 남자 주인공은 그걸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밥 먹었는지 묻는 여자에게 행복하니라고 맞받아칠 수 있습니다. 둘의 관계를 모르면 엇갈리는 대화 같지만 알고 보면 둘 다 결국 잘 지내? 행복해? 힘들진 않아? 라는 질문을 다른 말로 주고받고 있습니다. 3. 메시지 파악하기. 어떤 내용이 오갔나요? 밥 먹었어? 행복해? 뻔하고 뻔한 말이죠. 하지만 그 의미는 무궁무진합니다. 밥 먹었어?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메뉴를 먹었는지 궁금한 것이라고 이해했다면 설렁탕이란 말로 대답할 수도 있고, 밥은 먹고 다니냐? 와 같이 전반적인 상태에 대해 궁금한 것이라고 이해했다면 굳이 대답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초췌한 몰골이 다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을 비언어적 메시지라고 합니다. 언어는 아닌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몸짓, 표정, 분위기 등등 문자로 전할 수 없는 많은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 대화에서는 이게 더 포인트라고 할 수도 있죠. 추가적으로 반언어적 표현도 있어요. 소리의 강약, 높낮이 등을 말해요. 이런 요소들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4. 상황과 맥락 파악하기.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요? 상황과 맥락을 구성하는 것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 친밀도, 화제에 대한 수준, 관심 정도 등이 있습니다. 의도도 중요합니다.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지, 친해지고 싶은지, 약속을 정하는지, 설득하고자 하는지 등등. 이런 요소들을 보면 드라마 속 밥 먹었어? 라는 질문에 대한 동문서답 상황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둘의 관계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다시 만나고 싶은지에 따라 행복하니? 아니면 나랑 다시 만날래? 속 재결합 의도가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쉬움의 표현이라면 행복하니? 난 안 행복한데 라는 감정 전달로 그칠 수도 있죠. 어느 쪽인지는 앞뒤 맥락이 좀 더 필요합니다. 이 과장과 노사원의 대화도 만약 이 과장이 자신의 일을 고사원에게 넘길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밥은 먹었나요? 라는 질문의 의미가 풍부해집니다. 그냥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미안한 마음이 담긴 표현일 수도 있어요. 또 노사원이 혼자 야근하고 있고 회사에 단둘이 있는 상황인지 여럿이서 야근하는 상황인지 따라서도 느낌이 다르죠. 맥락은 참 중요합니다. 초학생과 이 교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초학생이 앞서서 만족스럽게 노래를 잘했다면 대화의 분위기가 달랐겠죠. 이 교수도 좀 더 호의적인 의도로 물었을 테고, 초학생도 긴장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답을 회피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당당하게 의견을 말했을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과 맥락이 주변의 싸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청자의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초 문해력 처방. 가족들과 대화할 때, 친구와 대화할 때, 직장 상사와 대화할 때 모두 다르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그 관계가 주는 공통된 맥락, 온도 차이, 계급의 차이가 주는 분위기 등을 고려해야 할 때가 많아요. 누군가 반복적으로 대화가 어긋나는 사람이 있다면 둘의 관계를 파악해 보세요. 그 관계를 정의한 후에 메시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직접 소통할 때도 상대와 나의 관계를 가늠하고 적절한 언어를 고르도록 노력하세요.